자, 129번부터 문제 풀이 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3n까지의 3n개의 자연수의 총합 구하시오. 뭐 이건 어려운 일 아니죠. 예. SN은 자연수 합공식에서 2분의 3n 플러스 1일 거예요. 자, Tn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3의 배수가 아닌 걸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3n까지 합이 있으니까 SN에서 3의 배수의 합을 빼버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3의 배수는 3으로 묶으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얘를 계산하시면요 3n 제곱이 나와요. 구하라는 게 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sn분의 tn인데요. 굳이 식을 쓸 것도 없습니다.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맞아요? 네. 3 쓰시고 분모에 위치한 2분의 9를 9분의 2로 바꿔서 그냥 곱하시면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이니까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운 지점 뭐밖에 없냐면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를 다 더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것도 3의 배수 합을 이미 구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그냥 3의 배수 빼면 되니까 사실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극한의 존재 조건에서 뭘 먼저 알고 시작해야 돼요? B가 양수이다를 먼저 알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극한이 존재하려면 B가 반드시 양수여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B가 0이어도 저 식은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고 B가 음이어도 양의 무한대 더하기 양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누구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했죠, 쌤이? 마이너스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런 형태로 고치셔야 할 텐데 이렇게요. 이게 지금 5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수렴하려면 n제곱이라는 항은 존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A는 B의 제곱임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극한값은 근호환의 최고차항 2차인 1차항으로 보시고 루트 A 더하기 B분의 4가 5분의 1이라고 보면 될 텐데 이거 20분의 4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죠? 네. 루트 A가 10이고요. B는 10인 이런 상태 아닐까요? 그죠? 네. 따라서 A 더하기 B는 얼마냐면 110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열의 극한 문제는 쉽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우리가 이거 못할 정도가 아니죠. AN이 양의 무한대를 발산하고 AN과 BN의 곱이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뭐 중요하게 쓰이겠지만 수렴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BN의 극한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0으로 안 가면 어쩔 거냐. 0으로 안 가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거나 아니면 진동이거나 이럴 텐데 어떤 경우든 2라는 수렴값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준식을 개별적으로 극한을 보셔도 될 것 같은 게요. AN, BN 곱하기 BN이잖아요. 그럼 AN, BN이 극한이 2로 가더라도 BN이 0으로 가니까 2 곱하기 0인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인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0인 거고 플러스 4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2입니다. 극한을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방금 우리가 확인한 거에 들어있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봐봐요.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1, 2, 3, 4니까 되게 쉬워요. 그죠? 되게 쉽고 얘는 뭔가 싶지만 얘를 지워버리면 이거 뭐예요? 주기수열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주기성이 같긴 같는데 약간 반주기 수열의 느낌이죠. 그죠? 기존의 항들을 더블 해줘라 이런 얘기죠. 이걸 뭐 군수열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럴 건데 여튼 4의 배수의 합을 주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난한 것 같습니다. 4개씩 더하는 관점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TN이라는 놈의 합을 사실 일반항을 구하지 않아도 우린 쓸 수 있는데 4개씩 묶어서 더할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묶음의 합은 얼마예요? 10이죠. 예. 첫째 항이 10이에요. 두 번째 묶음의 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공비는 2예요. 그리고 항수는 n이 되죠. 4개씩 묶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tn은 몹시 쉽습니다. tn은 공비-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1 이러면 되니까 그냥 10 곱하기 2의 n제곱 -10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꼼수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방지하려고 저기서는 A4N-1과 A4N도 들어있는 거죠. 예. 일반항 한번 써볼게요. A4N-1은 공비가 2인 건 다 똑같고요. 첫째 항만 다른 거잖아요. 그럼 2의 N-1제곱이고요. A4, 아니, -1이 아니죠. -3이라고 써야죠. 죄송합니다. A4N-2는 첫째 항만 다른 거잖아요. 얘는 2n제곱이겠네요. A4N-1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일 거고요. A4N은 4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n 플러스 1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는데요? 맞아요? 네. 여기서는 제일 쉬운 거 2개 물어봤네요. 그럼 주어진 극한은 n이 양의 모멘트를 발산할 때 2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제곱분의 10 곱하기 2n제곱 -10이다. 이거고요. 지금 전부 다 발산하기 때문에 분모 문제를 뭘로? 2n제곱으로 나누어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극한은 3분의 10 나오니까 나눈 식을 써드릴게요. 1 더하기 2분의 10 2n제곱분의 10이잖아요. 네.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할 거니까 3분의 10이 답이 될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군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될까요? 자,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는 이 수렴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저 수열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사실은 그 8의 n제곱 더하기 9의 n제곱분의 4x-1의 n제곱이라고 쓰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극한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가 발산 속도가 제일 빠르냐 이걸 봐야 되지 않아요? 만약에 4x-1의 발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면 얘는 그냥 발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8의 x제곱은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8의 n제곱은 왜냐면 9의 n제곱이 더 발산 속도가 빠른 항이기 때문에 결론은 4x-1의 n제곱의 발산 속도가 9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물론 발산 속도라는 개념을 교육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만큼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싶어서 저는 그냥 애용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4x-1의 절대값 자체가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9에서 9까지를 생각하게 될 텐데 얘는 등호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등호가 들어가면 진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9, 뭐 마이너스 8도 진동하잖아요. 이미 마이너스 8이 되면 똑같이 음수여도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을 때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 x 2분의 5고요. 정수 x는 마일 0, 1, 2 4개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뭐 유일하게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였죠. 마이너스 9의 등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수렴도 하는데 극한이 1보다 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B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A가 중요해요. B는 발산 속도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A가 1과 3 사이인 경우 자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A가 1과 3 사이면 극한값은 뭐가 되죠? 이건 4의 n제곱으로 어차피 다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B분의 4가 되거든요. 그러면 B분의 4가 1보다 크다. 저거 4의 n제곱으로 나눈 식을 쓰지 않아도 다 납득하시죠? 예. 그럼 가능한 B가 자연수니까 1, 2, 3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A도 3개 선택할 수 있고 B도 3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순서상 9개라고 보셔야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A가 4인 경우입니다. 이때도 4의 n제곱으로 나눌 거니까 4 플러스 B분의 7 이게 극한이 되는데 이게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B는 1하고 2만 가능하죠. 이때는 2개 됐네요. 세 번째 A가 4보다 크다라고 하면 극한이요 A분의 3이 되죠. A의 n제곱 다 나누게 되면 뒤쪽에 있는 항들은 다 0이 될 거니까요. 예. 그럼 이게 1보다 커야 되는데 이건 A가 3보다 작다는 말이기 때문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9 더하기 2요. 마음속으로 더하고 있었네. 11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극한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발산 속도이다.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뒷장 봐보죠.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은 세타가 0이 세타 0이면 사인 다 0 되잖아요. 코사인 다 1 되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해봐야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극한이. 틀린 말이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일 때는 무슨 뜻이죠? 코사인의 발산 속도가 사인의 발산 속도보다 빠를 때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코사인 값이 더 크니까. 그럼 코사인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눠버리면 어차피 사인을 포함하고 있는 항들 다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무슨 뜻이에요? 사인의 발산 속도가 더 빠를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풀이가 존재하지도 않죠. 그냥 보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단원 시스템이 좀 쉬운 편이니까 즐겁게 잘 푸시면 좋겠고요. 136번 136번 같은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극한값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고요. 극한값이 함수값이니까 극한을 구하셔야 돼요.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 거듭제곱의 형태가 x의 2n제곱과 x의 2n 플러스 1제곱이 있으니 x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발산 속도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되죠? 이해하시죠? 예. 그런데 여백이 좀 모자라서 원래 저 이제 극한 x의 범위에 따라서 나누는 게 맞거든요. 예. 나도 그냥 해보죠. 알겠죠? 일단 f와 f를 그러니까 2를 합성해서 2를 대입하면 4분의 5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2를 대입한 값은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기에 2를 대입해봐요.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분모는 4, 분자는 a, 4분의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1이 4분의 a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뭘 보면 되냐면 이거 합성할 거니까 x 자리에 이제 4분의 a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합성함수니까 f의 4분의 a가 4분의 5가 되는 상황을 볼 거고, 그럼 4분의 a가 x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a의 범위를 가지고 극한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납득하시죠? 그럼 4분의 a가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 1이냐 이게 기준값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a의 절대값이 4보다 클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4보다 크다면 fx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x에 집어넣을 값이 우리가 지금 4분의 a일 거니까,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큰 값을 지금 x에 집어넣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쟤들이 발산해 버릴 거니까 x의 2n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생존할 수 있는 항은 분모의 3과 분자의 a-2 곱하기 x밖에 없습니다. 그죠? 즉 이때 fx가 3분의 a-2x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생각하면 헷갈리니까 제가 두 단계로 나눠서 해주는 거예요. 예. 이때 실제로 f4분의 a를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12분의 a 곱하기 a-2가 되고요. 이놈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4분의 5라고 쓰지 말고 12분의 15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3 곱해가지고 분모가 10이니까. 그러면 a 곱하기 a-2가 15라는 얘기잖아요. 이 방정식을 풀면 a는 마3하고 5가 나오는데 마3은 안 되고 5만 되겠죠. 왜냐하면 절대값이 4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제 똑같은 짓을 4번 하시면 돼요. 아니 3번만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a가 마4일 때를 보겠습니다. a가 마4라고 하면 이미 a의 값이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기 대입하는 게 4분의 a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a의 마4를 그냥 대입하는 거죠. 그럼 그냥 f-1을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 얼마 되냐? 분자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1인데 a가 마4니까 하여튼 4분의 5는 안 될 것 같죠? 그죠? 2 마이너스 6 i니까 4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안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a가 4일 때요. f 1이 되죠? 4를 집어넣으면 4, 6. 얘가 4분의 a 4 집어넣으면 2, 4. 이것도 1 되는데요? 네. 이것도 안 되겠네요? 네. 네 번째, a의 절대값이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fx가 2x가 됩니다. 그럼 f4분의 a란 놈은
2분의 a가 되는데 이걸 4분의 2a라고 쓰면 좋겠죠. 왜냐면 4분의 5가 된다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때는 a가 2분의 5가 나오는데 이 값은 타당하죠. 왜냐면 절대값이 4 미만이니까요. 네. 그래서 합은 5 더하기 2분의 5니까 2분의 15가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겠죠? 예. 저기 잘 풀어놨네 내가.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어려운 느낌이네요. 이 문제는 137번. 다음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건 완전 땡큐 아니에요? 그죠? 얘보다 크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게 이제 출제자의 언어니까 저렇게 쓰는 거지만 사실 내용을 이해하면 저걸 왜 저런 식으로 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뿐이지 뭐 저게 어렵진 않아요. 1보다 크다니까 발산하죠? 그럼 x의 n제곱으로 다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x의 n제곱 다 나누면 남는 게 2x 더하기 3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 쉬워도 너무 쉬운 수학도 문제가 돼버리죠? a는 4가 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래요. x가 4의 n제곱일 때랑 4의 n 더하기 1제곱일 때 pn과 pn 플러스를 잡아줬고요. pn 플러스 1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pn의 좌표 한번 써보죠. pn의 좌표는 4의 n제곱, 2의 n제곱일 거고요. pn 플러스 1의 좌표는 4의 n 플러스 1제곱, 2n 플러스 1제곱이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게 기울기를 구해도 n에 관한 식이 여전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울기를 이용한 두 점 사이 거리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거리의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16의 n제곱으로 묶으면 그냥 4 빼기 1의 제곱이고요. 이것도 4의 n제곱으로 묶으면 그냥 2 빼기 1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9 곱하기 16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ln분의 l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놈은 제곱을 구하기 아주 잘했네요. 그죠? 예. 9 곱하기 16의 n제곱 더하기 4의 n제곱분의 9 곱하기 16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의 n 플러스 1제곱일 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극한을 구한다라고 하면 16의 n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눌 거니까요. 그냥 16 나오겠네요. 또 실수로 1이라고 쓰지 마시고 16의 n제곱으로 나누면 분모에는 9가 남고 분자에는 9 곱하기 16이 남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상당히 난도가 좀 높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쫓겨서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다음 시간에 천천히 설명할 거니까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